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션스 잉글리시의 운영자 앨리스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에 캐나다 와서 음악 레슨을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음대를 나왔고 뭐 영어는 사실 생활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음악을 가르칠 정도의 영어는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한국에서 나중에 캐나다 나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음악 영어를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에 관한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레슨을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4분음표, quarter note 다 아시죠? 전 그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음악을 가르친 지 이제 6년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 오시려는 분들 혹은 뭐 영어권에서 혹은 한국에서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은 지금 저랑 같이 음악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했던 게 음악 이론 시험을 봤어요. 자, 그때는 이제 RCM이 이론 시험의 단계가 베이직, 인터미디엇,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레벨 5부터 이제 각 단계별로 시험을 보게끔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이 세 단계였기 때문에 이 세 단계 시험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뭐 베이직은 사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봤고 이제 책을 한번 쓱 보면서 봤고 이제 어드밴스드 정도면은 사실 입시 정도예요.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을 때 공부를 했던 이제 저는 작곡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이론 공부가 어렵진 않아서 쉬웠어요. 사실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인데 단지 이 내용을 영어로 몰랐을 뿐이지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교재를 구입을 해서 음악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를 하고 뭐 수거 공부를 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이제 정말 단어 하나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문장 하나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사용을 했던 교재가 지금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교재예요. 이 교재. 저도 이 교재로 이제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 교재 하나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이게 세 단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 시험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험을 봤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이제 하나 틀리는 만점에서 이제 하나 틀려서 이제 98점 하나 2점 하나를 빼먹고 이제 그렇게 통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점수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단지 뭔가 목표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내가 단어를 알아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공부 그리고 문장 공부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 책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단어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단어 다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단어 공부하고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enharmonic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enharmonic 이게 제가 발음이 조금 줄여서 좋지 않아서 뭘 설명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이거의 enharmonic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고 이제 영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enharmonic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F샵이랑 G 플랫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음을 다른 이름 같은 음을 얘기하는 게 enharmonic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enharmonic이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필요한 단어들을 일단 다 외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샵을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쓰는 표현이 뭐 raised 반음 올리다 raised 뭐 half step up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표현들을 일단 다 외웠어요. 나중에 레슨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론책을 한 권을 싹 끝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이 이론책을 끝낸 시기는 제가 레슨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슨을 시작을 했을 때는 뭘 하기 했냐면은 레슨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레슨 노트. 레슨 노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학생들,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40명의 학생을 가르쳤어요. 사실 40명이라 그래도 여기선 거의 30분 레슨, 45분 레슨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한 25시간 미만인데, 사실 일주일에 40명 가르치면 정말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5명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어도 계속 학원에서 학생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뭐 이 학생의 친구가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니까 또 받아주고, 이 학생의 동생이라서 또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학기 시작에는 뭐 20명, 25명으로 시작을 했어도 몇 달이 지나면 금방 40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처음에 레슨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았고, 한 이제 2-3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부담 없이. 2-3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학생이 어떤 교재를 쓰고 저한테 트랜스퍼 돼서 온 학생들은, 아니면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이제 어떤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는지 먼저 만나잖아요.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 상담할 때 이 학생이 내일 다음에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네 라는 걸 미리 저는 알아보고, 그 수업에 써야 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다 노트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때는 어려움 없이 그냥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왜냐면 계속 또 우리가 레슨을 할 때는 사실 특별한 표현을 안 쓰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똑바로 해, 뭐 손 조금 더 둥글게 할래, 막 make your hands curved hand, 뭐 이런 거, 그리고 look at the music,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거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어려움 없이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레슨을 할 때 이제 영어잖아요. 한국말로 레슨, 이제 노트에다가 레슨 노트라고 딱 이름을 정해놓고 표현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 오늘 잘 지냈니? 뭐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할 때 이제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 이름 민준이야. 민준이 제 아들 이름인데 민준이야. 그러면 Hi 민준, how are you doing today? 이제 미리 연습을 해가는 거죠. 그럼 민준이가 이제 I'm fine, how about you? 그러면 I'm pretty good. And then 너 연습했니? 뭐 이런 것도 did you practice?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씩 다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안녕? 이렇게 대본을 쓰는 거죠. 잘 지냈니? 뭐 이거는 영어로,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영어로. 지금 반대로 보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뭐 hello, or how are you? 뭐 잘 지냈니? 뭐 how's going?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다 적었어요, 노트에. 그래서 레슨 전에 미리 연습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레슨을 할 때 다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자, 한번 책을 펴볼래? 뭐 한번 네가 연습했던 거 보여줘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딱 써는 거예요. 책을 펴볼래? 이렇게 책을 펴보자. 그러면 이걸 또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Let's open the book. 그러면 학생이 책을 폈어요. 그러면은 한번 쳐보자. 그럼 한번 쳐보자. 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뭐 can you play for me? 뭐 이렇게 얘도 얘기를 할 수 있고, okay, you can show me what you work on.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한국말로 먼저 쓴 다음에 다 그걸 영어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있잖아요. 레슨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단어 보면서 연습도 해보고, 이 표현이 맞는지 뭐 구글에 찾아도 보고, 그리고 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레슨 노트를 만들었죠. 저만의 그 레시피처럼 레슨 노트를 만들었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처음에, 그 대신 저는 그때는 사실
많은 표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딱 가르칠 때 그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뭔가 물어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치면 좋을까? 그러면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땐 진짜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면 학생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그 학생의 의견에 그리고 학생이 쓰는 표현에 조금 더 보태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 그 학생이 물어봤던 그 문장을 그 표현을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집에서 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걸 또 해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썼다가 그걸 또 다시 번역을 했다가 또 입에 잘 붙게 한번 다시 고쳤다가 이걸 또 구어체로 만들었다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표현이 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레슨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우리는 이제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들은 레슨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이제 조그만 학생들은 10분 이 방에서 가르쳤다가 다음 방으로 가서 10분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일 수도 있고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은 30분 1시간 동안 하실 텐데 수업을 할 때 녹음을 하세요. 내 목소리를 내가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녹음을 해보시고 그 녹음을 한 걸 토대로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쳐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굴려야 될 것 같아. 이 트리를 조금 더 트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자, 가면서 조금 더 템포가 빨라져야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걸 다 빼곡하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씩 만약에 너 템포가 너무 느려지고 있어. 이런 표현이면은 만약에 이제 너 템포를 조금 더 느리게 템포가 너무 빨라지잖아. play slower 이렇게 정말 쉬운 표현들 그리고 더 빨리 해야 돼. okay go faster play faster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레슨 할 때 우리가 정말 포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can you please play this part faster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냥 faster okay you have to play this part a little bit more fas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표현들을 영어 레슨으로 할 때는 그 표현들이 짧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악보 좀 봐야지. 악보 좀 보면서 쳐. 그러면은 look at the music 이렇게 눈으로 music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만의 이제 표현법, 나만의 레슨 노트를 써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한 1년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그 다음에는 사실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있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이제 문장이 싹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또 새로운 문장, 새로운 표현들을 또 얹어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현재 선생님들이 레슨하는 거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하는 거를 영어로 많이 들었어요. 사실 잘 안 들려요. 왜냐면 피아노로 치면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하기도 했고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페다고지에 관한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페다고지에 관한 책들 그리고 레포트들 논문들 이런 거는 굉장히 상위 PhD 이런 교수님들이 쓰시는 단어들 그런 선생님들이 공부를 했던 것들을 집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표현들을 사실 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진 않았고 그 대신 이제 음악책에 나오는 이런 이제 가르치는 표현들 샤블, 플랫을 혹은 내추럴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음악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음악 노트 게시판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정도 해주고 저도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올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론 공부하는 거는 제가 컴퓨터가 돌아오면 제가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